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제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백송마을을 중심으로 요즘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제 2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평균 8시간 정도는 일을 합니다. 심하면 야근을 할 때도 많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죠? 가서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자산가치, 예를 들면 은행에 1억 정도 넣어두면 1년에 240만원 세전 소득이 생기는, 이것도 내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은행에 맡겨놓으니까 돈을 이제 불려준 거죠. 사실은 지킨 겁니다. 그죠? 240만원 정도 세전 수익이 생겼지만 그 은행에 넣어두고 가만히 냅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전세를 살았던 예를 들어서 2억에 이제 전세를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그럼 2년 뒤에 그 돈을 지킬 걸까요? 아니죠. 그죠? 만약 2억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480만 원이라는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2억을 전세 줬다가 2년 뒤에 2억을 그대로 받으면 까먹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돈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평수라도 자가 보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르죠.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정말 번다면 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2억 전세 줬다가 2억 다시 전세 들어갔다가 2억을 다시 받으면 그건 까먹은 거예요. 그죠? 무려 480만 원을 까먹은 겁니다. 그것보다도 또 바보는 2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거예요. 480만 원 때문에. 세전하면 300 얼마 될 텐데. 어쨌든 2년 동안 2억을 투자해서 300 얼마를 번다는 건 정말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 2억의 여유자산이 있다면 저는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연금에 넣어놓지 않고 적금에 넣어놓지 않고 전부 다 저는 몰빵으로 부동산 소위 갭투라고 하는 거기에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제가 얼마 전에 3달 전에 37평을 5억 1000에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5억 5천 선이니까 4천만 원이 3달 사이에 4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불로소득인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몇 동인지도 모르는데 제 이름으로 어쨌든 등기가 되어 있는데 3달 지나니까 4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성부동산이라는 직장에서 3달 동안 얼마를 벌었게요? 훨씬 더 그 아파트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마 가장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적성에 진짜 잘 맞는 직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3달 만에 4천 법니까? 3달 만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못 벌죠. 그럼 그걸 달리 적용하면, 자, 직장 다니는 일반인이 만약에 저처럼 3달 전에 4단지 37평에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서 벌은 돈보다 월등히 많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소득만 매달려서는 뭐 중산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뼈 빠지게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비정규직이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저임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벌 수 있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여러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요즘 다들 부동산 경기가 뭐 올 수도 없겠다느니 얼어붙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가치에,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의 본질적인 아파트 가격의 아파트가의 본질적인 가치에 한번 눈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코로나입니까? 아파트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건 아니죠, 그죠? 코로나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납니다, 그죠? 곧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곳에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47명, 47명, 그 다음에 53명, 이렇게 54명인가? 확진자 수가 이렇게 지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천만다행이죠, 그죠? 확진자가 다른 나라처럼 막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거나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 곧 조만간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우리나라는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지금 소강 상태로 만드는 코로나가 만약에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다시 아파트가의 형성, 본질적인 거에 이제 사람들은 매달리게 되겠죠. 지금 증시에 많은 돈들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증시는 좀 불안전한 자산 증식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고 잃는다라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죠? 하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부동산은 따고 잃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시게 되면 적어도 증시만큼 막 불안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겠죠. 어쨌든 자, 이제 아파트 가격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지금 풀려있는 그 유동성, 1000조 이상 되는 그 유동성 자산과 또 하나는 초저금리입니다. 그죠? 초저금리. 완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있을 때마다 19번째 정책인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의 정책은 안 하니만 못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정책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초저금리와 유동성입니다.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지금 수면 아래 이렇게 증시에 좀 몰려 있다가 수면 아래 잠잠하게 지금 잠겨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딱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뭐 3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내려간다면 다시 불붙게 되겠죠. 뭐가?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특히 이 백마마을에 투자하는 게, 강촌마을에 투자하는 게, 백송마을에 투자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전후에서 그러니까 5월 말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유세 같은 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그렇진 않지만 5월경에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유세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말고 꼭 여러분이 두 손으로 움켜잡아서 여러분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지렛대로 해서 내가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